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달 초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에 대해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벌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정박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6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다음 달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북한 문제를 영내 직면한 안보 문제로 지적하고 ARF가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the premier regional security forum with lots of stakeholders involved, and I think given some of the issues, the transnational issues that we face and the threats, the security issues that we face, whether it's health, climate change, as well as regional hotspots like the DPRK's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 tests, that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us. 박 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단히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살고 있고 따라서 이곳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개방적인 곳이란 점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나라와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등 27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이 가입한 영내 유일한 안보 협의체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ARF 고위관리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긴장 고조 행위에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여전히 우려하며 핵실험을 하면 북한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have continued to be very clear in our public statements, but also working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and well beyond to make clear that any additional nuclear test that the DPRK conducts would carry tremendous costs. And we've been working with allies and partners in New York, capitals in the Indo-Pacific and around the world to send a very clear message to the DPRK regarding this.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는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정권이 핵실험에 필요한 모든 준비 절차를 수행했다는 한국 정부의 분석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를 망칠 것이고 한반도의 불안감과 불안정을 더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동맹 파트너와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국 외교부 장관이 경고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한국 외교 고위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나 미한 관계와 대북 정책 로드맵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은 27일 서울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해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며 감행할 경우 더 강한 제재와 고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이 국내외 정세와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핵실험 감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가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고 북한이 더욱 고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이 정말 생각을 잘 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정보통신, 즉 IT 분야 노동자들이 해외 나가 불법적 사이버 해킹 활동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도 더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며 추가 대북 제재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북핵 6자회담 구성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4개국과 협의를 벌이고 있고 특히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입장을 중국에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북한이 다음 달 실시되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는 데 대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북한에 있다며 연합훈련은 한미 연합방위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지연돼 왔던 북한 인권재단을 출범시켜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적 지원과 국제적 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임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참여한 고문 방지 협약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문 방지 협약은 이러한 개인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원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 받을 위협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협약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 중인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27일 박진 장관을 비롯해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나 미한 관계와 대북 정책 로드맵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눌런드 차관은 이날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협의를 통해 미한 관계와 북핵 문제, 영내와 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미한 정상이 지난 5월 합의한 외교 국방 2+2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를 이른 시일 내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눌런드 차관은 또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도 만나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정치와 경제, 군사 등 분야에서 단계적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한국 정부의 담대한 계획 등 대북 정책 로드맵과 관련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한국의 협력 관계가 국제적인 범위로 확장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 CRS가 평가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미한 관계가 더욱 강화했다면서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팬데믹 예방과 우주와 기후변화 등 협력 심화 조치를 발표하는 등 양국 협력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 발전과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한국 기업들이 더 깊이 관여하는 조치들을 취했고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최초의 14개 나라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대북 공조와 관련해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는 대북 외교를 강조했던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억지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해구산 아래 확장 억제에 대해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미한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의향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가 다음 달 1일부터 뉴욕에서 한 달가량 열립니다. 미국의 애덤 셰인먼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북한이 NPT 체제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번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을 예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는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 참석하는 애덤 셰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26일 전화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셰인먼 특별대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번 평가회의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parties can certainly condemn any possible nuclear tests or additional ballistic missile tests that North Korea may conduct. I think the body of opinion from NPT states parties can make clear that these actions are intolerable and out of step with international expectations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쉐이먼 대표는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국제 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안전 조치 의무에 대한 북한의 복귀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일한 NPT 탈퇴국인 북한은 NPT 체제의 도전을 제기한다면서 이번 평가 회의에서 탈퇴 방지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challenge, I think, for the future of the NPT, and that is how do we as a community discourage abuse of the NPT's withdrawal provision? And I'm not sure there are great answers on this score, but the review conference ought to look at this question. 쉐이먼 대표는 이어 NPT 평가회의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북한은 전략적 셈법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UN 주재 한국 대표부도 VOA에 국제사회는 10차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단결된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마이너스 0.1%로 뒷걸음쳤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등으로 2년째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2021년 북한 경제 성장률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는 31조 4,100억 원으로 전년인 2020년보다 0.1%포인트 줄어 북한 경제는 지난 2020년 이후 2년째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북한의 농립어업과 전기, 가스 수도 사업, 건설업 부분에서 소폭 성장을 기록했고 관공업과 서비스업 등의 분야는 감소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2021년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7억 1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7.3%포인트 감소했고 1인당 국민 총소득도 한국의 3.5%에 불과했다면서 북한 경제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2년 이상 지속된 국경 봉쇄로 인한 물자난과 외환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체코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사이버 해킹 공격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국제 사이버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국제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로닉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킹 조직 APT-37이 체코와 폴란드 등의 동유럽 국가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북한 해커들이 자주 사용하는 악성 코드의 일종인 추로이 목마와 콘니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 해킹 조직 APT-37과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해킹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악성 첨부 문서를 열람하도록 유도하는 이메일 피싱 수법을 사용해 해킹을 했다면서 이번 공격에서 자신들을 러시아 종군 기자로 속여 피해자들을 회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